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은 한 편이 각본 없는 드라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는 조명이 비추지 않는 냉혹한 현실이 존재한다. 수많은 무명 가수가 인생 역전을 꿈꾸며 무대에 올라 환희의 찬가를 부르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절의 눈물을 삼키기도 한다. 시청자의 열렬한 지지라는 민심이, 석연찮은 심사평, 불운한 기술적 사고, 혹은 1등만을 기억하는 잔인한 시스템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순간들이다. 이들은 단순한 탈락자나 이인자가 아니다. 이들은 경연에 규정된 승자가 되지 못했을 뿐 대중의 마음속에서 진짜 우승자로 불리며 오히려 승자보다 더 빛나는 이들이다. 만약 심사위원의 저울이 조금 더 공정했거나 운명의 장난이 그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거나 혹은 방송에 극적인 각본이 없었다면 이미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췄을지도 모를 비운의 스타 오터킬이라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집중 조명한다. 5. 전유진 대국민 1위의 추락. 그리고 현역가왕의 대관식 미스 트롯 2의 무대는 처음부터 10대 소녀 전유진을 위해 존재했다. 그녀의 등장은 혜성 같았다. 10대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십 년 묵은 한을 토해내는 듯한 깊은 감성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 그녀는 방송 초반부터 경쟁자가 없는 우승 후보 영순위로 꼽혔다. 대중의 반응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 광기에 가까웠다. 무려 5주 연속 대국민 응원 투표 1위. 이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었다. 이미 우승은 전유진이라는 대중의 확신이었으며 전유진 신드롬이라 불릴 만한 거대한 팬덤의 함성이었다. 결승으로 가는 길은 꽃길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러나 운명의 그날, 본선 3차 메들리 팀 미션 무대에서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심사위원 박선주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본인 노래를 해야지. 모창 가수 같다. 는 평가는 단순한 심사평이 아니었다. 그것은 5주 연속 1위를 질주하며 대중의 마음을 훔친 유력 후보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심장에 꽂힌 비수였다. 스튜디오는 순간 얼어붙었고 카메라는 충격에 빠진 전유진의 얼굴을 집요하게 비췄다. 그날의 무대가 그녀의 최고는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던 참가자가 단 한 번의 무대와 단 한 명의 날카로운 비판으로 인해 탈락 후보가 되고 결국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을 팬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스튜디오는 얼어붙었고 시청자 게시판은 이것은 심사인가? 1위 견제인가라는 분노로 들끓었다. 이것은 공정한 심사인가? 아니면 이미 너무 커버린 대중픽을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인가?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러나 전유진은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났다. 미스 트롯 2의 차가운 바닥에서 흘린 눈물은 MBN 현역가왕의 빛나는 왕관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경쟁의 무대에서 자신을 향했던 비판이 틀렸음을, 자신은 모창 가수가 아닌 진짜 가수임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증명해냈다. 현역가왕의 우승은 단순한 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사위원의 점수가 아닌 대중의 마음을 얻은 자가 진정한 승자임을 보여준 가장 통쾌한 복수극이자 그녀의 명예를 되찾은 화려한 대관식이었다. 4. 박서진 이녀 사태가 꺾어버린 장구의 신 미스터 트롯 2에서 장구의 신 박서진의 등장은 그 자체로 사건이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현란하게 장구를 두드리는 그의 손은 무대에 심장을 울렸고 시원하게 터져나오는 가창력은 트로트판을 뒤흔들었다. 그는 장구라는 전통 악기를 가장 현대적이 고강력한 퍼포먼스의 무기로 사용했다. 그가 등장하는 무대는 언제나 화제의 중심이었고 그를 향한 강력한 팬덤은
온라인 투표 1위라는 결과로 증명되었다. 하지만 비극은 가장 잔인하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터져나왔다. 그의 우승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다. 일명 인이어 사태. 경연 도중 참가자들이 작용한 인이어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의 혹평과 날것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들렸다는 끔찍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상상해보라. 수천만 명의 시선 앞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귓속으로는 별로다. 기대가 안 된다는 냉혹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파고드는 것을.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라 한 참가자의 멘탈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심리적 사보타주에 가깝다. 누가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설계했는가? 박사진은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가장 중요한 1대1 데스매치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맞이했다. 그의 탈락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으며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 진짜 사건이 일어났다. 박사진이라는 가장 강력한 흥행. 카드를 잃어버린 미스터 트롯2의 시청률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중은 이미 박사진을 자신들의 우승자로 점찍었으며 그의 부재는 프로그램의 존재, 가치마저 흔들어버렸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대중은 리모컨으로 그들의 심판을 내렸다. 박사진은 경연에서 졌지만 프로그램 전체를 쥐고 흔든 진정한 시청률의 제왕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3. 빈에서 잔인한 시스템이 삼켜버린 11살 천재. 눈물 미스 트롯 3의 무대에 11살 트로트 천재 빈에서가 등장했을 때 대한민국은 경악했다. 어린아이의 자그마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몇십 년의 세월을 응축한 듯한 한서린 목소리는 트로트의 미래 그 자체였다. 그녀는 천재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어른들의 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며 준결승까지 파죽지세로 올라왔다. 하지만 비극은 가장 중요한 준결승전 무대에서 일어났다. 그날 빈에서의 컨디션은 최악이었다. 어린 몸을 짓누르는 지독한 몸살 감기에 39도가 넘는 고열까지. 화면에 잡힌 그녀의 얼굴은 누가 봐도 창백했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그녀는 무대에 오르기 전이 아니라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태였다. 하지만 11살 소녀에게도 경연의 룰은 가혹했다. 아프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었다. 결국 극도의 긴장감과 몸을 태우는 병마를 이기지 못한 빈에서는 노래 도중 가사를 잊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음악은 흐르는데 아이의 입은 굳어버렸다. 무대 뒤에서 터져나온 울음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문자 그대로 찢어놓았다. 그녀는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었을까? 아니면 아픈 아이에게조차 완벽함을 강요하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잔혹한 서바이벌 시스템의 비극일까? 빈에서의 탈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어린 천재를 보호하지 못한 어른들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참사로 기억되었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실수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아픈 아이를 격고 무대에 세운 제작진의 비정함을 비난했다. 그녀의 눈물은 경연의 비정함과 완벽주의가 낳은 가장 슬픈 초상화였다. 2. 박지현 완벽했던 1등. 각본의 희생양이 되다 미스터 트롯 2에 박지현은 완벽한 참가자의 표본이었다. 180cm가 넘는 훤칠한 외모, 수산업에 종사했다는 신선한 스토리,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가창력과 무대를 압도하는 스타성까지. 그는 첫 등장부터 역대 최단 시간 오라트를 받아내며 심사위원단과 시청자 모두를 사로잡았다.
경연 내내 그는 단 한 번도 상위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정해진 우승자처럼 보였다. 모든 데이터가 그의 우승을 가리키고 있었다. 대국민 투표 역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거대한 팬덤을 입증했다. 결승전으로 향하는 모든 길이 그를 위해 열려있는 듯했다. 그러나 마지막 생방송의 밤, 최종 우승자로 호명된 이름은 박지환이 아닌 안성훈이었다. 순간 대한민국 전역이 고개를 갸웃했다. 팬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조작된 각본이다.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너무 완벽해서 재미가 없었나? 1위 독주 체제라는 지루한 결말을 피하고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쓰기 위해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박지현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인가? 모든 의혹은 합리적인 추론처럼 번져나갔다. 그는 우승 트로피는 놓쳤지만 그 어떤 우승자보다 뜨거운 화제의 중심에 섰다. 팬들은 그에게 공식 준우승자, 실질적 우승자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이 타이틀은 현실이 되었다. 경연이 끝난 지금 그는 우승자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의 성공은 심사위원의 점수와 트로피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대중의 마음이 진정한 왕관임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그는 각본의 희생양이 되었지만 결국 그 각본을 찢고 나온 진정한 승자가 되었다. 1. 황영웅 논란으로 강제 하차당한 왕관 없는 제왕. MBN 불타는 트롯맨은 사실상 황영웅을 위한 무대였다. 그는 단순한 우승 후보가 아니었다. 그는 프로그램 그 자체였다. 압도적인 피지컬에서 뿜어져 나오는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스, 그리고 이미 완성형 가수로 불릴 만한 무대 장악력까지. 그의 우승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심사위원들 역시 그의 무대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는 경연 내내 단 한 번도 왕좌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대망의 결승전을 코앞에 둔 시점, 그의 어두운 과거를 둘러싼 끔찍한 의혹들이 수면 위로 터져나왔다. 학교 폭력, 상해 전과, 데이트 폭력 의혹.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그를 향한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결국 황영웅은 결승 무대를 단 한 번 남겨두고 사실상의 강제 하차를 당했다. 그는 심사위원의 점수로 패배한 것이 아니다. 그는 경쟁자에게 밀린 것도 아니다. 자신의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발목이 잡혀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다. 경연은 그렇게 가장 유력했던 1인자가 사라진 채 막을 내렸다. 하지만 여기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짜 반전이 일어났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강력하고 종교적으로 결집했다. 그의 팬덤은 무너지지 않았다. 팬들은 그를 결승전 직전에 고의로 저격한 세력에 의한 마녀사냥의 희생자로 규정했다. 그들은 황영웅을 비판하는 언론과 대중을 향해 역으로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경연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장했지만 그의 팬덤은 그 어떤 우승자보다 거대해졌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의 팬카페 회원 수는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황영웅은 한국 오디션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는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왕관 없는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다.